이제는 이제 글로벌 AI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맨날 엔비디아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 옆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주세요. 야, 대만이 짱이야. 너 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셨으면. 안녕하십니까. 슈퍼아시아와 차이나 펀드를 맡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요즘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아니면은 뭐 전력 관련 기업들, 버티브 이런 기업들이 좀 떠오르실 텐데요. 서버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개의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엔비디아 서버부터 에이직 서버까지 이어지는 전체 AI 밸류체인 지도를 좀 훑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중국과 대만 기업들이 이 밸류체인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대만, 중국 듣자마자 바로 이제 끄시려고 하셨죠? 뒤로 가기 누르셨죠? 제가 다 압니다. 끄지 마세요. 엔비디아보다 더 오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머릿속에 탁 지나간 거 제가 느꼈어요. 아닙니다. 밸류체인 안에 있는 대만이나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피님, 저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대만 증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이 이제 딱 큰 산처럼 자리를 잡고 받쳐주고 있어서 증시가 오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점, 엔비디아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엄청 대단한 회사죠. 근데 이제 세상을 바꾸려면은 혼자 할 수가 없다. 이제 손에 손 잡고 카르텔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버 렉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GPU, 메모리 기판, 네트워크 장비, 전력 장비 이런 등등 수많은 그 기업들의 각기 다른 제품들이 서버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 핵심 공급망이 이제 대만과 중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일단 GPU와 그리고 또 에이직 이 두 개의 성장 엔진과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또 넘어가서 ASP의 상승의 핵심을 잡고 있는 아키텍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GPU 서버인데요. 사실 이 엔비디아가 설계한 괴물 GPU들을 현실화하는 거는 결국 TSMC입니다. TSMC가 이제 코어스 같은 뭐 첨단 패키징 같은 거를 이제 대규모로 증설을 해서 또 엔비디아를 지원하고 있고 웨이퍼 레벨에서부터 패키징 레벨까지의 혁신을 두루두루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H100, H200, GB200, 300 이런 혁신적인 GPU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럼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으면은 또 다이를 붙일 기판이 필요하겠죠? 국내 이수페스타시스나 두산전자 같은 기업도 이제 일부 물량을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만의 밸류체인들이 대부분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전자의 피어인 엘리트 머티리얼이라는 대만 기업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를 하는 유니마이크론 같은 기업도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GPU가 패키징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 OEM, ODM들이 전체 AI 서버의 90% 이상을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스콘으로 잘 알려진 홍하이가 있고 그리고 퀀타, 위스트론 그리고 또 전원 장비, 전력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델타 일렉트로닉스랑 또 라이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만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또 시장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서버 한 대가 팔릴 때마다 GPU에서부터 CCL, 기판, 서버 ODM, 전력 장비까지 전부 다 이 대만 밸류체인 안에서 해결이 되고 이 밸류체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첫 번째 큰 AI 웨이브가 왔다라고 하면 두 번째 AI 웨이브는 에이직이 담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텍들이 다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한 에이직 칩들을 뭐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나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빅텍들에서 에이직 서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이제 내수 반도체 기업과 하이건 같은 기업들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이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고 며칠 전에는 알리바바가 또 에이직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GPU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에이직 칩들까지도 이 서버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대만 기업들의 또는 중국 기업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GPU 서버 첫 번째 축 그리고 두 번째 축인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에이직 서버, 이렇게 두 가지 성장 엔진을 달고 두 성장 엔진이 동시에 밸류체인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기존에 3에서 5년 정도 됐던 서버 교체 주기가 1에서 2년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GPU의 성능 업그레이드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다 보니까 이 서버 아키텍처 자체도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그에 맞춰서 뭐 소재나 장비, 부품 같은 것들도 빠르게 발전하는 GPU에 컴패티블하게 변경이 돼야 되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망인데요. 이렇게 좀 빠른 전환 사이클을 겪은 적이 이 산업이 없다 보니까 이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서 생산 설비 투자가 좀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쇼티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내 밸류체인들이 이 기술 개발 속도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또는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그래서 Q도 빠르게 성장하는데 P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서버 구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렉을 크게 한 4개 정도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GPU나 뭐 CPU 그리고 뭐 HBM 같은 게 들어가는 이제 연산 노드 컴퓨트 트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AI 서버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위치 트레이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킹 장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이쪽에가 이제 스위치 칩이나 뭐 광 모듈 그리고 광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쪽 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파워 쉘프 라고 하는 이제 전력 공급 장치들 PDU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하나의 또 구간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뭐 AC/DC 변환기라든지 PDU, 그러니까 전원 분배 모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안정적으로 렉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그 쿨링 시스템이 공냉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팬이 달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순행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쿨링 시스템도 아예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콜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냉각판이 컴퓨터 트레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물로 식히는 방식이다 보니까 또 물을 돌릴 수 있는 CDU라고 하는 모듈이 또 아래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통적인 서버들도 사실 큰 뼈대에서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근데 이 AI 서버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구 성능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소재나 부품들의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구 성능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발열이라든지 전력 요구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기기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최근에 뭐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긴 한데요. 이 AI 서버에서 칩의 성능이 올라가면 단순히 연산만 빠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산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 양 자체가 굉장히 폭증을 하기 때문에 I/O, 그러니까 인아웃이 엄청 많아집니다. I/O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스위치도 같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서버로 좀 세대별 변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23년에 나왔던 호퍼 같은 경우에는 400기가를 기초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하가 되고 있는 GB200 블랙웰 세대로 넘어와서는 800기가를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배가 뛰었죠. 그리고 내년부터 또 출하가 될 루빈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6T, 그러니까 또 2배가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네트워크 속도가 2배씩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 주기가 기존의 3, 5년에서 1, 2년으로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점유율이 확대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져야 될까요? 이 AI 머신러닝 환경에서는 이 수천 개의 GPU가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동시에 이제 병렬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I/O,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들이 인아웃을 받쳐주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병목이 생기고 학습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엄청 비싼 GPU들을 막 때려박은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이게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연산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장비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속도가 800GB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400GB 대비해서 신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화하고자 또 소재나 장비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통신 속도가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빠르게 신호 손실이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다이에서 이 빨간색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이에서 신호가 나와서 서브스트레이트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소더볼을 지나서 PCB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한 템포씩 내려갈 때마다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53기가는 패들카드까지 도달하는데 신호 손실률이 적은 반면에 200기가까지 되니까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곱절로 신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재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재들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먼저 PCB 쪽에서 소재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PCB의 재료, 뼈대가 되는 재료가 이제 CCL이라고 하는 건데 이 CCL을 더 고사양으로 사용하고 또 이 CCL을 여러 번 레이어업을 해서 다중적층 PCB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전기 신호 자체로는 손실이 너무 커서 이제 광통신을 활용하는 방식도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800G부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스위치 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련된 뭐 부품이나 소재 전반적으로 다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통신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리선을 대체하는 광통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TSMC가 2021년에 쿱이라고 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 트랜시버를 좀 선보이면서 이쪽 시장에 이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광통신을 활용하면 당연히 전력 효율도 훨씬 더 올라가고요. 발열도 줄여들 수 있고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통신에 필요한 광 모듈 시장도 크게 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 트랜시버 시장도 2023년, 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국면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광 모듈 분야는 또 중국 기업들이 아주 잘합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이 이제 이놀라이트, 그리고 3등이 이제 이옵톨링크라고 하는 또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 모듈, 광통신 쪽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세대가 이제 계속 교체가 될 때마다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고 밸류체인 내 매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서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에이직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상승을 하면서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PCB도 기존의 엔비디아에만 쓰던 뭐 하이엔드 PCB를 에이직 서버에서도 쓰기 시작하고 광통신도 마찬가지로 뭐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서버에서 먼저 적용했던 거를 이제 에이직 서버에도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냉각 모듈입니다. 속도만 빨라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컴퓨팅 파워가 빨라지고 하다 보면 발열이 또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는 이제 팬을 활용한 공냉식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걸로 이제 더 이상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GB200 그러니까 블랙웰 세대에서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처음으로 표준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에이직도 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이 에이직 쪽에서도 리퀴드 쿨링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모든 밸류체인들이 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다가 에이직으로 또 들어가고 에이직 안에서도 뭐 AWS 들어가다가 구글 들어가다가 메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막 쾅쾅쾅쾅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온 거예요. 액침 냉각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냉각은 또 재미있는 게 기존에는 이제 GPU나 CPU가 달려있는 그 컴퓨터 보드에만 이렇게
콜드 플레이트가 통 하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위치 아니면 파워보드 이런 쪽도 발열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그 콜드 플레이트를 얹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컴퓨터 보드에만 들어가다가 스위치에도 들어가고 파워보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컨텐츠가 렉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리퀴드 쿨링 솔루션 자체가 좀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어디에 있냐, 이것도 또 대만 회사가 아주 잘합니다. 물론 중국 회사도 있는데요, 이 양대 산맥이 이제 대만 회사랑 중국 회사인데, 이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입니다.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대만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바이탈 컴포넌츠라고 하는, 줄여서 ABC라고, 이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랑 가장 먼저 이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용 콜드 플레이트를 또 공동 개발을 했던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실상 1등 기업. 리퀴드 쿨링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드 플레이트, 냉각판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CDU라고 해서 플렉의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서 물을 펌핑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CDU가 또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 세 번째가 유니버셜 퀵 디스커넥트, 줄여서 UQD라고 부르는데요. 이 UQD 같은 경우는 산업 레벨에서 쓸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버에는 원래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망가지죠. 망가지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물길에 이제 조인트 역할을 해주는 플러그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버는 항상 조립식으로 껐다 뺐다가 잘 돼야지 용이하잖아요, 수리에. 그리고 유지 보수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꼈다 뺐다가 돼야 되는데 핫스와법을 해야 하는데, 물 냉각수 라인을 위한 이제 커넥터 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빼도 물이 새지 않고, 그냥 끼우면 물이 바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이제 커넥터인데, 이것도 하던 회사가 많이 없었어요. 글로벌 캐파가 굉장히 작았고, 이쪽 부문에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니까 대만 회사들이 또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또 진출해 있습니다. 이 ABC라는 기업이 근데 이제 선구자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드 플레이트가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기준으로 이 UQD 부문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 향 서버에서는 90% 정도 점유율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대단한 대만 회사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전력 부문입니다. 엔비디아 서버가 이제 호퍼에서 블랙웰, 루빈, 그 다음 또 아직 제대로 발표도 안 된 카이버라고 하는 이제 울트라 루빈, 요런 세대까지 어느 정도 구조가 나왔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 렉당 전력 소모량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근데 루빈이나 카이버로 넘어가게 되면 루빈은 144고요. 카이버는 500개 이상 칩이 한 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력 소모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겠죠. 전기를 많이 쓰지만, 렉 레벨에서는 많이 쓰지만, 컴퓨팅 파워 한 유닛당, 연산 1 유닛의 연상당 들어가는 파워는 줄어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은 맞죠. 지금 요즘 출시되고 있는 GB200의 전력 소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kW입니다. 10배가 늘었죠. 거의 2년? 1년 반 만에 10배가 늘었고, 하반기 출하될 GB300은 300kW 정도를 먹고요. 내년에 나올 루빈이 400kW, 그 다음 세대인 이 울트라 루빈은 600kW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력 수요가 막 급격하게 커지니까 이 전력 아키텍처도 당연히 진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이제 베라 루빈부터는 아예 파워 렉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들어가는 이제 칩이 들어가는 렉이 있고, 파워 렉이라고 해서 이제 또 전력 기기만 모아놓은 렉을 옆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얘가 한 아일에 있는 서버들에 또 다 전력 공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아키텍처가 변화를 하고요. 그리고 더 높은 단계, 이 울트라 루빈, 이 600kW짜리 이 무지막지한 녀석이 출시가 되면은 렉 레벨에서 HVDC는 이제 고전압 직류를 사용하는 전력기기인데, 이게 또 이제 고전압 직류를 가져와서 이걸 전압을 또 낮춰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전력 손실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HVDC 쉘프가 따로 또 렉에서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력 요구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당연히 비싸진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얼마나 비싸지냐? 우리 그게 궁금하잖아요. 렉당 전력 콘텐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GB200에 들어가는 전력 콘텐츠가 37,000불, H100에 들어가던 전력 콘텐츠가 8,000불 정도 됐습니다. 8,000불에서 최근에 나가는 거는 37,000불까지 4배 정도 늘어났고 GB300은 53,000불, 그리고 베라루빈으로 넘어가면 15만 불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GB200 대비해서 또 한 5배가량 늘어났죠. 그러니까 울트라 베라루빈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30만 불 이상 컨텐츠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렉당 컨텐츠가.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이 ASP와 또 Q와 P가 정말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클이 이 전력 장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 서버 쪽 전력 장비는 대만 기업들이 또 거의 가져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2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델타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과 라이트온이라고 하는 또 대만 기업, 이렇게 2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델타가 훨씬 더 마켓 셰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델타는 원래 이제 뭐 AC/DC, DC/DC 이렇게 그 전원 변환에 따른 그런 장비들, 그런 거에 이제 강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서버의 전력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본인의 장기를 발휘하는 또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출하가 될 예정이 GB300용 뭐 PSU라든지 파워쉘프 같은 경우에 이 델타가 지금 현재로서는 솔벤더로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높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또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보신 것처럼 AI 서버는 GPU와 ASIC 이렇게 2개의 성장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통신, 냉각, 전력 기기 이런 다양한 분야로 전방위적인 밸류체인이 슈퍼사이클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만 기업이거나 중국 기업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좀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뒤처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중국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좀 본격적으로 AI 서버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질 예정이에요. GPU 쪽은 뭐 로컬 거를 쓴다고 하면 뭐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기업의 GPU들을 사용을 할 것 같고, 또 알리바바 말씀드렸다시피 ASIC 개발한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중국 기업들은 이렇게 그 내부에 또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내수 밸류체인을 100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AI 밸류체인 투자를 놓치셨다면 중국 AI 밸류체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이제 글로벌 AI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맨날 엔비디아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 옆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주세요. 야, 대만이 짱이야. 너 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셨으면 하면서 오늘도 지식을 하나 더 알아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실 부분, 뭐 대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에서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